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특히 끝부분의 내용이 무척 기이하다. 그토록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마음먹은 대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인내하고 절제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그런 교훈은 더 적은 비용으로도 배울 수 있을 텐데 말이다. 9월 22일. 오늘 아침에는 티에네에 있었다. 그곳은 북쪽으로 산들을 바라보고 있는 마을이었고 옛 설계도대로 새 건물이 세워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억을 되새겨야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이곳 사람들은 이렇게 옛날의 것이라면 무엇이든 존중하며 옛 설계도에 따라 새 건물을 세울 만한 감각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성은 넓은 평원 한가운데 아주 수려한 위치에 있다. 석회암질의 알프스산을 뒤편에 두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산 하나 없이 탁 트여 있다. 성곽에서 흘러나온 맑은 물이 일직선으로 뻗은 도로 양편으로 흘러가서 길 양편의 넓은 논에 물을 대고 있다. 이제까지 나는 이탈리아의 도시를 겨우 2곳밖에 보지 못하고 불과 몇 사람하고만 얘기를 나누었지만 벌써 이탈리아 사람을 나름대로 파악하게 되었다. 그들은 궁중 사람들 같아서 자신들을 세계의 1등 민족으로 자처하고 있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내게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주 선량한 민족으로 보인다.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또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과 하층 계급 사람들만을 보더라도 그 점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 항상 접촉을 하게 되었고 또한 항상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태와 얼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특히 빛은 차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도시에서는 대도시의 특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을 쳐다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된다. 그러나 이쪽에서 그들에게 말을 걸면 말 상대도 잘해주고 예의도 바르다. 특히 여성들은 내게 상당히 호의적으로 대해준다. 그렇다고 해서 베로나의 여성들을 흠잡으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교양 수준이 높고 뚜렷한 이목구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안색이 창백하기 때문에 챈달레를 걸친 모습이 썩 좋지가 않다. 그렇게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 속에 뭔가 매혹적인 것이 있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단히 아름다운 여성들이 눈에 띈다. 그 중에서도 검은 곱슬머리를 가진 여성들이 특별히 내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금발의 여성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9월 26일 저녁 파도바. 오늘은 짐을 모두 꾸려 한 좌석밖에 없는 세디올라라는 경마차를 타고 비첸차에서 4시간의 여정 끝에 이곳에 도착했다. 평소 같으면 3시간 반 만에 넉넉히 올 수 있는 거리였지만 나는 탁 트인 대기 속에서 유쾌한 낮잠을 즐기고 싶었기 때문에 마부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전혀 불만이 없다. 우리는 울타리와 나무들 사이의 비옥한 평야를 가로질러 남동쪽으로 달렸는데 특별히 볼만한 경관은 없었다. 이윽고 남북으로 뻗은 아름다운 산맥이 오른편으로 펼쳐졌다. 만발한 꽃과 풍성한 과일이 담과 울타리 위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광경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지붕 위로 묵직한 호박이 널려 있었고 이상하게 생긴 오이들이 장대와 격자, 받침대에 매달려 있었다. 전망대에서 그 도시의 좋은 입지 상황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
북쪽으로는 눈 덮인 티롤 산맥이 절반쯤 구름 속에 잠겨 있었고 북서쪽으로는 비첸차의 산들이 산맥과 맞닿아 있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에스테이의 산들이 좀 더 가까이 펼쳐져 있어서 산의 형태와 구름진 모습들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남동쪽으로는 언덕 하나 없이 초목들이 푸른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다. 나무와 나무, 덤불과 덤불, 농원과 농원들이 연이어져 있고 그 푸른 초원 위로 수많은 하얀 집들과 별장, 교회들이 드러나 있었다. 지평선으로는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종로와 그 밖에 더 낮은 탑들이 아주 뚜렷하게 보였다. 베네치아, 운명의 서 속에 있는 내 해당 페이지에는 내가 1786년 9월 28일 저녁 독일 시간으로 5시에 브렌타 강에서 해안호로 배를 타고 접어들면서 멀리서나마 난생 처음으로 베네치아를 보고 곧 이어서 이 경이로운 섬의 도시 비버 공화국에 발을 들여놓고 구경할 것이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베네치아는 내게 더 이상 단순한 단어가 아니며 무의미한 단어를 철천지 원수처럼 싫어하는 나를 그토록 자주 불안하게 했던 이에이 그 공허한 이름이 아니다. 내가 타고 있던 배의 첫 번째 곤돌라가 다가왔을 때 급한 승객을 좀 더 빨리 베네치아로 태워가기 위해 그렇게 한다. 다가왔을 때 나는 한 20년 정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장난감이 생각났다. 아버지는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셨다가 사오신 아름다운 곤돌라 모형을 간직하고 계셨다. 아버지는 그것을 무척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언젠가 내게 그것을 가지고 놀아도 된다고 허락하셨을 때 나는 정말 뛸 듯이 기뻤다. 맨 처음 다가온 곤돌라의 그 빛나는 철판 뱃머리와 검은 선체가 모두 오랜 친구처럼 나를 맞이해 주었다. 나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소년 시절의 인상 깊었던 순간을 다시 한번 만끽했다. 나는 영국 여왕이라는 이름의 안락한 숙소에 묵었다. 이 여관은 산 마르코 광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바로 이 점이 이 숙소의 최대의 장점이다. 내 방의 창문은 높은 집들 사이에 좁은 운하를 향해 나 있다. 창문 바로 밑에는 무지개 모양의 다리가 하나 걸려 있고 그 건너편에는 좁고 번잡한 골목이 있다. 이런 곳이 바로 내가 투숙하고 있는 곳인데 독일로 보낼 소포. 이 소포 속에는 슈타인 부인에게 보내는 일기와 이피게니의 원고가 들어 있었다. 독일로 보낼 소포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그리고 이 도시를 충분히 구경할 때까지 한동안 이곳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고독을 이제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아무도 모르는 완전한 이방인이 되어 군중 속을 헤치고 돌아다닐 때보다 더 진한 고독이 느껴지는 곳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베네치아에서 나를 아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밖에 없을 것이며 그와 당장 만나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9월 29일 미가엘제 전야. 베네치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활자되어 나온 책도 많기 때문에 자세한 서술을 할 생각은 없고 단지 내가 받은 피상적인 인상만을 피력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내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민중이다. 필연적이고 무의식적인 존재인 거대한 대중 말이다. 이들 일족은 재미삼아 이 섬으로 옮겨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그들과 합류하게 된 것도 우연한 계기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고난이 가져다 준 교훈에 따라 그들은 가장 불리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안전지대를 찾게 된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자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이점이 되었고 북쪽의 전 지역이 여전히 암흑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현명하게 대처했다. 따라서 그들이 번창하고 부유하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제 집들이 점점 더 빽빽이 들어서고 모래땅과 늪지는 암석처럼 단단한 집안으로 바뀌어갔다. 집들은 조밀하게 심어진 나무들처럼 높이 솟구쳤다. 옆으로 확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로만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 치의 땅이라도 탐이 났는데 처음부터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골목길의 폭도 양편에 집들을 분리시키고 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밖에 내지 않았다. 어쨌거나 그들에겐 물이 거리와 광장과 산책로를 대신했다. 베네치아가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성격의 도시인 것처럼 베네치아 사람들도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뱀처럼 구불거리는 데우나는 세계의 어떤 도로에도 손색이 없고 세계의 어떤 광장도 산 마르코 광장 앞에 공간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공간이란 이편의 베네치아 본토에 의해 반달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은 바다 수면을 말한다. 그 수면 건너편에는 왼쪽으로 산 조르조 마조레 섬이 떠 있고 약간 멀리 오른쪽으로 주데카 섬과 그 운하가 보이며 조금 더 멀리 오른쪽으로는 데우나로 들어가는 입구와 도가나가 있다. 바로 그곳에는 거대한 대리석 신전이 몇 채 빛을 발하고 있다. 산 마르코 광장의 두 기둥 사이를 빠져나올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주된 대상들이 대강 그런 것들이다. 이 모든 전망과 광경들이 빈번하게 동판화로 찍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주 수월하게 그것들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우선 도시 전체 인상을 확실히 포착하기 위해 서둘러 숙소를 나섰다. 그리고 안내자도 없이 동서남북의 방위만을 확인하면서 도시의 미로 속으로 들어섰다. 도시는 크고 작은 운하들이 이리저리 교차되고 있지만 그 위로는 또 크고 작은 다리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 도시 전체가 얼마나 좁고 번잡한지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힘들다. 골목의 폭은 대개 두 팔을 벌리면 닿을 정도이다. 아주 좁은 곳에서는 두 팔을 옆구리에 대고 있으면 팔꿈치가 닿는다. 물론 가끔가다 좀 넓은 길도 있고 여기저기 작은 광장도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모든 것이 좁다고 할 수 있다. 데우나와 그 주교각인 리알토 다리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 다리는 흰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활 모양의 다리이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아주 좋았다. 운하는 본토에서 각종 생활 필수품을 싣고 와서 대개는 이곳에 정박하여 하역을 하는 배들로 가득하였고 그 사이로 곤돌라가 헤집고 다닌다. 특히 오늘은 성 미가엘의 축일이어서 아주 생기 넘치는 광경이 펼쳐졌다. 하지만 그러한 광경을 어느 정도라도 묘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데우나가 양편으로 갈라놓고 있는 베네치아의 두 본섬은 단 하나의 리알토 다리만으로 연결되고 있지만 몇 개의 정해진 나루터에는 이동이 자유로운 나룻배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많은 소통이 이루어진다. 오늘은 잘 차려입은 여인들이 검은 베일을 쓴 채 축복의 대천사장 교회로 가려고 여럿이 떼를 지어 나룻배로 물을 건너는 모습이 아주 장관이었다.
나는 배에서 내리는 그 여인들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다리를 떠나 선착장으로 내려갔다. 그들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얼굴과 자태를 갖춘 여인들이 몇몇 눈에 띄었다. 얼마 뒤에 피곤해지자 나는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와 곤돌라를 탔다.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바라보이는 전경을 즐기려고 대운하의 북단을 지나 산타 키아라 섬을 돌아서 해안으로 접어들었다. 그런 뒤에 주데카 운하로 들어가서 산 마르코 광장 부근까지 갔다. 그러자 나는 모든 베네치아 사람들이 곤돌라를 탔을 때 느끼는 것과 같이 아드리아해의 지배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 순간 나는 이런 광경에 대해 즐겨 이야기해 주시던 아버지가 새삼 생각났다. 나도 나이가 들면 역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것들 뿐이다. 그것은 결집된 인간의 힘이 빚어낸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작품이며 한 명의 지배자가 아니라 수많은 민중이 남긴 훌륭한 유적인 것이다. 그들의 해안호가 점차 침적토로 묻혀가고 혼탁한 공기가 늪지 위를 감돌고 상업이 쇠퇴하고 권력이 위축된다 할지라도 이 공화국의 온전한 토대와 본질은 방문객의 경이로운 마음을 한순간이라도 손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베네치아도 현상적으로 실존하는 다른 모든 것들처럼 시간에 종속되어 있다.